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집값 동향이 잠시 뭐 강남 같은 경우 반등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뭐 들쑥날쑥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강남이 잠시 매매 흐름이 반등하는 듯 보였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여기 보면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매매 가격 변동이라든지 네. 어떻게 조금 뭐 그때만 반등하는 거고 집값이 아예 오를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최근 들어서 집값이 뭐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고 네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뒤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네. 왼쪽이 매매 가격 변동률이고 오른쪽이 네. 전세 가격 변동률이에요. 네네. 2017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인데 그냥 숫자가 안 나와 있지만 딱 보더라도 매매 가격이 2022년도까지는 좀 많이 상승하다가 네네. 그때부터 정말 급락한 모습이 보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네. 올해 들어서면서 V자로 약간 반등한 듯한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에 완전히 이렇게 골을 파고 들어가다가 다시 네. 살짝 올라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반등했다라는 기소가 나올 만하다는 그 모양은 나와요. 그래프상으로는. 그리고 오른쪽은 전세 가격 변동률인데 전세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그 폭이 더 굉장히 크죠. 네네. 전세값이 더 많이 떨어지고 네.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지금 시장의 특성입니다. 사실 네. 매매 가격이 저렇게 떨어지면은 전세 가격이 조금 상승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매매 수요들이 이제 전세 쪽으로 조금 갈아타면서 전세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좀 반대로 가는데 네네. 지금은 매매랑 전세 가격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 전세 가격 하락하는 게 더 네. 매매 가격 하락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세가 떨어진 만큼 매매가도 따라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국의 지역별로 나타난 그래프예요. 네네. 왼쪽은 서울과 광역시, 세종특별시까지 네. 들어있는 거고 오른쪽은 기타 지방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네네네. 이거는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좀 짧게 그래프가 네네. 어떻게 형성되는지 본 건데 네네. 보시면 세종 혼자 좀 많이 그러네요. 질주하고 있죠. 세종이 네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지역이다 네네. 보니까 반등의 속도도 그만큼 빠른 느낌이고요. 네네. 그 다음이 서울, 인천 뭐 이렇게 좀 수도권 위주로 네네. 가격이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 그래프상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기타 지방은 뭐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오른쪽 아. 그래프 보시면. 네네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충남이 가장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지금 정책이나 금리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서면서 이렇게 좀 상승폭이나 뭐 하락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수도권이나 입지가 좋은 데들은 네네. 그런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사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 2월 20일부터 지금 5월 8일까지 최근 평균인데 서울, 인천은 사실은 거의 이제 수평에 가깝게 뭔가 이래 평준화되는 느낌이면 나머지는 거의 곤두박질 치는 그림에서 조금 수도권은 낮고 지방은 계속 그 대각선을 거의 그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네. 서울이 바닥을 다졌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이렇게 지금 숫자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부동산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 게 지방이 지금 좀 매매 증감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지금 계속 맞습니다. 기조가 이어오고 있는 거네요. 네, 부동산은 이제 데이터를 네네. 또 그래프로 만든 거니까 네네네. 네,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전세 가격도 뭐 많이 떨어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실은 이제 전세는 떨어지는 이유를 전에도 저희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네네.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갈아타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리고 전세 대출 금리가 7%까지 갔었어요 작년에. 네네네. 근데 이제 전세 전환율이라고 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네. 그 따지는 그 율이 있거든요. 그게 네네네. 기준금리 플러스 2%인데
기준금리가 작년에 한 3%라고 치면 네네. 거기 2% 더해도 5%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5% 정도의 네.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건데 네네. 그걸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려면 7%가 네. 넘게 이제 네. 되니까 네네. 오히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들이 네.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세는 이제 그런 이유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입주 물량들, 공급 물량이 네네. 많은 지역들은 더 전세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겠죠. 네네네. 임대 물량이 네네.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보시는 이거는 이제 그 전국의 미분양 그래프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위에 조그맣게 써 있긴 한데 전국의 미분양이 3월달 기준으로 7만 2천 건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 2월달이 7만 5천 건 정도여서 2월과 3월 사이에는 그래도 소폭 감소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 미분양 물건들이 이제 2년, 3년 되면은 준공이 되면서 이게 임대 시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전셋값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에 미분양도 적체가 된다라면은 네. 2, 3년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이 음. 더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매매 가격도 당연히 같이 장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대구 경북 뭐 미분양 무덤이라 해도 네. 될 만큼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네, 전체 물량의 거의 반 정도를 대구 경북이 네. 이제 그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경북 같은 지역은 또 23개의 군 중에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3개를 빼고 나머지가 네. 다예요. 네네. 근데 지방 소멸 위기를 계산할 때 보면은 이제 네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런 게 네네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저게 쌓여져도 저걸 나중에 소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해소되지 않는다. 네. 그러려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좀 뭐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네네. 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기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반면에 미분양 뭐 거의 없는 지역들 보이시죠? 네네네. 네, 뭐 세종이나 뭐 서울 이런 네네. 지역들은 미분양이 굉장히 지금도 적고 아, 추이들도 지방 중에는 네. 특이하게 광주가 미분양이 없네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지가 않아서. 아, 공급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들은 네네. 좀 리스크하다. 네네. 반면에 근데 우리가 뭐 주택을 사는 대기 매수자의 경우에는 이런 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겠네요. 미분양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P로 네, 전환이 네. 될 텐데 분양은 사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네. 분양가가 시세보다 요즘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싸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이제 신축이 되면은 가격이 구축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커서 네네. 지금 이제 미분양 있는 지역들 중에서 입지가 괜찮은 것들 마이너스 P 나온 것들은 좀 네네. 매입의 대상으로 삼고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도 지금 웬만한 뭐 울산, 충북, 뭐 경남, 전북, 전남, 강원보다도 높은 거 보니까 경기도 지금 인천도 네. 사실은 맞아요. 범경 경기 경인 지역으로 묶으면 인천 경기를 합치면 거의 뭐 만 가구 가까이 되네요. 네, 맞아요. 좋은 지적이신데 네. 경기도랑 인천도 이건 이제 단순 숫자지만 추세가 좀 좋지 네. 않아요. 추세 네. 흐름이 많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서 음. 또 입주 물량이 두 지역 다 올해 많다라고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입주도 많은데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역별로 좀 보셔야겠지만 이 안에서도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네. 아, 네, 그러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앞에 검단 신도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급하는 곳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근에 또 LH 그 지하 주차장도 붕괴되고 한 곳인데 좀 잘 돼야 될 텐데 좀 안타깝네요. 사실 요즘엔 전세 사기도 그렇지만 역전세난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강남권에 있는 부동산 네네. 가봐도 네네. 역전세가 너무 심각해서 네네.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분쟁이 많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네, 풀지 맞습니다. 저도 뭐, 바로 뭐 네. 옆자리 있는 부장 한 분도 집값이 뭐 1억 이상 떨어졌는데 집주인께서 돈을 못 돌려준다. 그래서 실제 돈이 없으신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대출 받기도 힘들고 이래서 되게 고민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월세를 다시 이렇게 토해서 네네. 임차인한테 주는 역월세도 많이 네네,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있고, 그렇게. 네, 특약들도 뭐 나눠서 주는 네네.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네네.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가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0억짜리 이렇게 매매값인데 전세값이 5억이면 네, 네. 50% 전세가율인데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향후에 뭐 이런 역전세난이 더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전세에 네네네. 비해서 보증금이 굉장히 크니까. 네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서울이랑 광역시권은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에요. 근데 네네. 보시면 지방의 전세가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런 곳은 막 완전히 뭐 진짜 많이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은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고 세종은 뭐 더 낮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경북 또 경북이네요. 아, 경북이 그러니까요. 80% 정도라서 이게 추후에 이렇게 매매값이 더 크게 떨어지면 네.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대인도 적정한 이제 전세값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임차인들은 역전세는 전세 사기도 아니라서 네네. 더 좀 해결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임차 들어갈 때도 네네. 전세가를 한번 보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만약에 3억인데 집값이 2억으로 떨어지면 80% 언더되면 이제 돌려줄 개인 자금이 없으면 못 네,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대출을 마련한 건 아니면 세입자도 어차피 지금 시세대로라면 돌려줄 수 없는 거가 되고 네. 되게 거의 다 그러네요, 지방이. 네, 그래서 그래프 지금 몇 개 봤는데 이게 대부분은 뭐 서울광역시는 그래도 양호하고 특히 서울과 세종시는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들이고 모든 수치가요. 미분양도 그렇고 전세가율도 그렇고 아. 그래서 요즘에 뭐 이제 집값이 바닥 찍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네. 사실 서울이랑 세종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크게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네네네. 서울은 이제 코로나 때 올랐던 수치들이 지금 그 네. 이상으로 작년에 이미 다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게다가 올해 들어서서 발표된 정책들이 서울이나 뭐 이런 지역들에 더 유리하게 조금 재편이 되다 네. 보니까 네네. 서울, 세종은 지금 오를 가능성도 적지만 네. 더 크게 급락하기도 어려워서 사실 이제 이쯤에서 매입이나 뭐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해도 네네. 다른 요인이 크게 영향 미치기는 좀 덜하다 네네. 판단이 되고요. 반면 지방은 좀 신중하게 지금도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도 수도권에 집에 어제 퇴근 무렵에 보니까 집에 서성이는 분들이 계셔서 집 보러 와서 네. 보니까 지금 수도권은 그래도 이제 뭔가 집값이 저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실수요자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자기들 살 집 마련한다고 또 집을 좀 큰 집에서 옮기고 이런 분들이 있던데 지방은 지금도 전세가율이 너무 높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뭔가 지금 미분양도 많고 해서 집값이 아직 안정세에 들어서지는 않은 것 같아. 누가 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저희 이제 센터에 결혼 앞둔 친구들이 몇 분 네, 있는데 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야 될지 전세로 살지 굉장히 고민 많았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 하락의 끝 금리 네. 인상의 상단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올해는 금리 리스크가 그래도 조금 상당히 좀 정확히 명확해지는 맞습니다. 추세고 그리고 집값도 뭐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좀 판단하기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내 집 마련 입장에서는 네. 매입을 좀 신중하게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미분양이 아직 많기는 하지만 수도권은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금리가 예측 가능하다.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수도권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이 이상 떨어지면 지금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게 뭐 발바닥인지 무릎인지 따지지 않고 들어가도 될 만하다. 이렇게 종합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다들 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